작년에 제가 올렸던 스폰지밥 속 인성갑 캐릭터 영상을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이것과 반대로 스폰지밥 에피소드에 나왔던 인성이라고는 아예 말아먹은 얄미운 쓰레기 캐릭터들을 뽑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과연 누가 했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왕무식, 우대포, 막무가내의 정석, 뚱이의 친누나를 빼놓을 수 없겠죠. 뚱이 말에 의하면 어릴 적 파도 타기를 하며 놀다가 누나가 실종되었던 때부터 계속 보지 못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다시 만나는 상황으로 보였는데요. 그녀의 인상은 험상궂을 뿐만 아니라 몸 역시 엄청나게 뚱뚱하고 거대한 몸집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자신의 심경을 거슬게 하는 것들은 몽땅 부수는 파괴왕인데요. 뚱이네 집에 사용할 장식이 필요하다며 징징이의 집을 망가뜨리더니 결국 이렇게 부숴버렸고, 이에 깊은 빡침을 느꼈던 징징이가 불도저를 몰고 왔는데 이 불도저까지 번쩍 들어 던지는 바람에 스폰지밥의 파인애플 집이 폭삭 무너지게 되었죠. 심지어는 앞뒤로 얼굴이 두 개라 아주 섬뜩한 모습까지 보여졌습니다. 이렇게 성격도 못됐고 힘만 무식하게 써서 남한테 피해만 주는 누나는 진짜 최악 그 자체가 아닐까요? 추가로 이런 누나의 민폐를 자꾸 감싸주려는 뚱이의 행동도 아주 큰 문제점이었네요. 만약 뚱이 누나와 똑같은 성격의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리고 나의 친누나였다면 과연 어땠을지 감히 상상해 봅니다. 넙죽이는 현실에 빗대어 말하자면 학교폭력 가해자입니다. 운전학원에서 수업을 듣게 된 첫날부터 다짜고짜 스폰지밥을 때려서 혼내주겠다며 끊임없이 공포감을 주고 위협하였는데요. 심지어 이러한 사실을 선생님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선생님은 넙죽이에게 직접 찾아가 스폰지밥의 얘기가 사실이 맞냐며 물어보는 등 피해자의 입장을 아주 난처하게 만듭니다. 아무튼 넙죽이는 아무런 이유 없이 친구들을 때리는 고약한 놈이며, 게다가 사고를 당해 입원했던 자기를 병실에서 무려 5시간 동안이나 기다려준 스폰지밥을 보고도 여전히 때려주겠다는 말만 하는 등 완전 못된 놈입니다. 그래도 스폰지밥을 때리겠다는 집념 때문에 낮이고 밤이고 실컷 주먹질하다가 결국 지쳐서 기절하고 말았었네요. 그나저나 학교폭력을 겪고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고조차 하지 않은 퐁퐁부인 같은 선생님이 있다면 정말 큰일 나겠죠. 해파리 사냥꾼으로 유명하다는 왕의삼 회장이 협회에 가입했던 진짜 이유는 유니폼이 마음에 들어서 가입했을 뿐이고, 알고 보면 그저 허세로 가득 찬 겁쟁이에 불과했는데요. 별 볼 것도 없는 놈이 자신의 열혈 팬이라는 스폰지밥을 그저 조롱과 놀이의 대상으로 생각해 이상한 짓거리를 시켰던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협회에 가입은 시키지 않을 거야. 그냥 해파리한테 몇 번이나 물려야 주랭랑을 칠지 궁금해서 한번 시험해볼 작정이라고. 협회에 들어오기 위해 치러야 하는 시험이 몇 가지 있다더니 스폰지밥이 금방 수월하게 통과하자 갑자기 말을 이리저리 바꾸었고, 나중에는 여왕 해파리를 부르는데 미끼로 사용한 것도 모자라서 멍청이라고 눌러대기까지 하였습니다. 멍청아. 그러나 갑자기 나타난 왕 해파리의 공격 때문에 모두가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용감한 스폰지밥의 활약으로 상황은 마무리되었지만 왕의삼은 뻔뻔스럽게 이런 말이나 내뱉었죠. 하지만 넌 아직도 우리 모임에 가입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여왕 해파리를 못 잡았으니까. 그래도 이미 왕회장의 밑바닥을 전부 알게 된 회원들은 그에게 아픈 참교육을 선사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일말의 양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왕의삼이었네요. 의료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어 비교적 병원비에 큰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한국과 다르게 미국은 정말 살인적인 병원비로 유명하죠. 이렇게 미국 의료체계의 현실을 잘 반영했다고 평가받는 시즌4 매트리스를 찾아라 에피소드에서 비키니시티 병원 의료진들의 행동을 한번 볼까요? 전 재산이 들어있는 매트리스가 사라져 혼수 상태에 빠진 집게는 곧바로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의료진들은 집게가 보험을 들지 않았다며 병원비를 낼 형편이 없다고 판단해 매섭기에 아예 밖으로 끌어냈고, 이후 환자가 자판기를 막아 방해된다며 병원 외부로 다시 끌고 나가더니 마지막엔 언덕 밑으로 밀어버리기까지 하였죠. 특히 두 의사들의 대화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씁쓸함을 샀습니다. 생각이 있는 겁니까? 병원도 사업장입니다. 환자를 거기 두면 장사가 되겠어요? What were you thinking, man? We're trying to run a business here. We can't leave patients on the sidewalk. 무섭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실제로 집게사장처럼 보험을 들지 않은 미국인 혹은 보험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이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병원비 때문에 파산을 하거나 아예 치료받는 것을 포기한 채 지내다가 사망한다고 합니다.
땅을 구매하면 투자 금액의 10배를 벌게 해주겠다는 아주 전형적인 부동산 사기꾼 우돈. 그가 피해자들을 꼬드기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일단 사기 수법에 넘어갈 만한 시민들의 취향에 맞게 맞춤 비디오를 제작해 시청하게 한 뒤 외딴 섬으로 끌어들이는 것인데요. 스폰지밥의 경우 무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무술의 제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며 꼬드깁니다. 섬에 도착하자마자 무술고수 3명과 함께 대결을 펼치도록 했고, 원래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스폰지밥을 대결의 우승자로 만들어 무술의 제왕이 되어 축하한다는 말을 남기죠. 그러나 이윽고 스폰지밥을 도망가지 못하게 묶어놓더니 부동산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절대 풀어주지 않겠다며 협박합니다. 이런 사기 수법을 이용해 우도는 더러운 돈을 왕창 벌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다라미의 활약 덕분에 우돈을 무찌르고 스폰지밥은 무사히 섬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만약 다라미가 없었다면 스폰지밥은 고스란히 사기에 당했을 게 뻔하죠. 놀라웠던 점은 스폰지밥 이후 그들이 타겟으로 노리고 있던 희생양은 바로 징징이라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사기는 계속된다라는 결말인 셈이죠. 나는 위대한 클라리넷의 제왕 징징이다. 재미있고 맛있는 건 무엇이든 반대하는 모임 대표 그리슬퍼스는 다짜고짜 집게리아에 와서 난데없이 평가지를 놓더니만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판매하는 집게리아 식당을 영원히 폐쇄하겠다며 선언하였죠. 알고 보니 경찰서장의 아내였기 때문에 그녀의 말 한마디가 집게리아를 문 닫게 만들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별 괴상한 모임을 만들어서 갑자기 집게리아에 들이닥치더니 남의 영업까지 이렇게 방해하는 파렴치한 할망구가 또 있을까요? 그래도 나중엔 게살버거의 참맛을 깨닫게 되어 그리슬퍼스가 집게리아 영업정지를 중단시켰지만 얼굴에 주름이 잔뜩 낀 늑다리라는 것은 물론 나이값 못하고 여전히 도도한 척하는 게 진짜 꼴받습니다. 자신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 결국 스폰지밥을 떠났던 핑핑이가 거리를 돌아다니던 중 어느 할머니에 의해서 낯선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할머니는 핑핑이에게 따뜻한 보금자리와 맛있는 밥을 챙겨주면서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할머니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거리를 떠도는 달팽이들을 데리고 와서 살을 뒤룩뒤룩 찌게 만든 뒤 곧바로 요리를 하여 잡아먹는 게 이 할머니가 해왔던 짓이었습니다. 만약 현실에 이런 일이 있다면 길고양이를 데려다 잡아먹는 두 얼굴의 캣맘이 되겠네요. 아무튼 핑핑이 역시 맛있는 음식을 마구 얻어먹은 탓에 살이 많이 쪄서 하마터면 달팽이 요리가 될 뻔했으나 가까스로 살아남아 스폰지밥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밥도 주고 쉴 곳도 주고 대천사 마냥 이것저것 막 챙겨주더니 결국 이 할망구의 실체가 공개됐던 순간은 시청자들에게 정말 큰 충격이었을 텐데요. 이때의 연출도 레전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부동산을 강제로 팔아 넘기려고 했던 우동과 마찬가지로 지독한 사기꾼입니다. 스폰지밥을 시청하셨던 분들은 다 아는 녀석이죠. 초콜릿 장사를 시작했던 스폰지밥과 뚱이에게 물건을 보관하라고 가방을 팔았던 것은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남의 말에 금방 넘어가는 팔랑귀 성격의 사람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얘네들도 시민들에게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고 초콜릿을 판매했기 때문에 편법을 이용해 돈을 번 것은 맞습니다만 전신을 심하게 다쳐 온몸에 붕대를 감은 환자로 변장했던 이 사기꾼 녀석의 치밀함은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초콜릿을 팔면서 치료비를 벌고 있다고 감정팔이하여 감쪽같이 속인 뒤 마음 약하고 순진에 빠진 스폰지밥 뚱이에게 자신의 초콜릿 전부를 사게 만들어 돈을 왕창 뜯어내고 말았네요. 고약하고 못된 사촌 블랙잭이 출소한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큰 위험에 빠져있을 것이라 생각한 스폰지밥은 캡틴 블루에게 도움을 요청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아저씨는 스폰지밥의 다급한 심정은 모른 채 엉뚱한 행동만 합니다. 제발 도와달라는 스폰지밥의 말이 진짜 안 들리는 건지 아니면 듣고도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건지 계속 동문서답만 하면서 스폰지밥에게 여러가지 잡일을 시켰는데요. 잔디 깎기, 울타리 짓기, 산호절단, 페인트 칠, 자동차 수리 등등 하루종일 뼈 빠지게 고생만 시켜댔습니다. 결국 지가 해야 될 일을 몽땅 남한테 맡겨놓고 거의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야 스폰지밥의 말을 제대로 듣기 시작하였는데요. 더욱 어이없던 것은 블랙잭의 집이 캡틴 블룬의 바로 옆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블랙잭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며 스폰지밥을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지는 스폰지밥한테 힘든 일만 잔뜩 시켜놓고는 말이죠. 아니 진짜 캡틴 블룬은 지금 다시 봐도 얄미운 놈인 게 느껴지네요.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이나 자신이 느꼈던 생각을 적어두는 일기장. 만약 누군가 여러분의 일기장을 몰래 가져가 다른 친구들한테 큰 소리를 읽어댄다면 과연 어떤 기분이 들까요? 뭔가 창피하기도 하면서 일기장을 훔친 녀석을 진짜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은데요. 이런 바보 같고 얄미운 짓을 바로 징징이가 했었죠. 스폰지밥의 일기를 몰래 훔쳐 읽다가 나중엔 다른 손님들 앞에서 일기의 내용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맙니다. 이렇게 친구에게 큰 수치심과 상처를 주게 된 일기도둑 징징이의 소식이 비키니시티 신문에까지 실렸고, 징징이는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 것은 물론 집이 압수당하거나 거리 한복판에서 이렇게 굴욕적인 모습으로 있는 등 여러모로 불이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뭐하나요? 이번엔 스폰지밥의 비밀일기를 대놓고 읽더니 실실 웃기나 하면서 여전히 정신 못 차렸죠. 초등학생 때 다른 친구들의 일기장을 자꾸 엿보려고 했던 놈이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 에피소드를 보고 난 뒤 젠킨스를 꼰대의 끝판왕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젠킨스가 내뱉는 말이 있었는데요. 젊은이는 노인을 공경해야 돼. 나이든 어르신을 공경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공경받아 마땅한 사람이 있는 반면 젠킨스처럼 남의 식당에 와서 민폐나 끼치고 다른 손님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노인은 공경할 필요가 없겠죠. 겨우 커피 제일 작은 한 잔을 시키면서 경로우대 할인을 해달라며 25센트를 반으로 잘라서 내거나 햄버거는 주문 안 하면서 식당 내부에 배치된 소스를 멋대로 먹기, 시끄럽게 악기를 연주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주변 손님들을 불쾌하게 만들기 등 진짜 배려라고는 없는 꼰대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젠킨스를 상대했던 집게사장 역시 은근슬쩍 그의 꼰대 기운을 받았는지 젠킨스와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죠. 노인을 공경해야 돼. 이젠 너무 많이 언급한 것 같아 지겨울 만도 한 방울친구는 어떻게 보면 무고한 시민을 죽게 만들었던 나쁜 놈으로 평가받아 마땅한 놈입니다. 그런데 부전자전이라고 그의 아들 샤이니 역시 만만치 않은 놈이죠. 방울친구는 아들 샤이니를 스폰지밥에게 잠시 맡겼었는데 그저 작은 비눗방울 같아 보이지만 스스로 움직이고 눈도 깜빡이는 등 자아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놈은 징징이네 집에 들어가 아주 깽판을 쳐놓고 집길이야 마룻바닥을 쓸고 다니면서 손님들을 넘어뜨리게 하더니 계속 말은 안 듣고 여기저기 위험한 곳을 나댕기면서 하루 종일 스폰지밥만 피곤하게 만들 뿐이었죠. 이렇게 말썽만 피워댄 샤이니는 스폰지밥과 헤어질 때 메롱으로 약을 올렸었는데 진짜 패고 싶었네요. 오늘 이렇게 스폰지밥 속 얄밉고 인성이 좋지 못한 캐릭터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